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정비민사법 완전정복으로 계속 보시는데, 오늘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실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명의신탁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대부분 실권리자가 사용 수익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만을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종래부터 이 명의신탁이라는 법리가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 판례는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명의신탁약정 부동산과 관련돼서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되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종래에 인정되었던, 판례가 인정했던 명의신탁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도 이 종래 판례 이론은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로 되지 않는 명의신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학설은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해는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무효로 보는 견해도 절대적 무효로 본 것은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와 같은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님들은 유효다라고 보고 했고, 판례도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대외적으로 유효라고 보았다는 것. 따라서 이 법의, 즉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는 그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단 명의신탁 약정, 신탁자와 수탁자의 사이에 부동산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그 내용을 길게 내려놨습니다. 그 법률관계의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죠. 자기들끼리는 신탁자에게 그대로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의 신탁자는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신탁자가 매매했더라도 매매 쪽에 있는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고, 명의 수탁자는 실제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고 공부상 기록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될 수 없으니까 시효 취득 안 된다,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대외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수탁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수탁자하고 거래하면은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공부상으로는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거. 따라서 이때 신탁자는 실제 진정한 소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제3 취득자가 수탁자의 배미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 제3자가 목적 부동산을 불법 증거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면 대외적으로는 지금 공부상 소유자로 기록된 수탁자만이 물권적 청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 그러나 부동산 명의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그의 소유권 및 이익에 의해서 점유 사용권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경우에도 신탁자는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수탁자를 대위해서도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수인은, 즉 실제 소유자가 신탁자죠. 양수인은 신탁자를 대위해서 실명법 적용 안 받는 유효한 그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후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신탁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버리면 공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작물 책임과 관련돼서 판례는 758조의 공작물 책임과 관련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의 무과실 책임,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거. 어떤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유효한 명의 신탁이니까 이거 해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명의 신탁이 해지되었더라도 등기가 수탁자 앞에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그 정도 하시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명의 신탁 대상은 공부의 소유관계가 표시될 수 있으면 되는데, 즉 토지, 건물, 임목,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다 명의 신탁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으로서 등기 대상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부동산 물건이 아닌 임차권, 환매권 이런 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것. 이런 것도 타인의 명의로 약정을 해둘 수는 있죠. 이와 같이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실명법 적용 배제되는 경우,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대약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이게 과거에는 신탁업법이라 했는데,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 이거는 그 특별법이 적용될 것이니까. 예컨대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하면 신탁 설정자, 이 사람을 신탁법에서 위탁자라 합니다. 그리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걸 신탁법에서 수탁자라 하는데, 이들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해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는 것. 신탁법에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수익자는 위탁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일 수도 있는데 1인 수탁자를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법이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간의 상호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소유권 공유편 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유인 것처럼 등기해 놓은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의 법리가 적용되고 대외적으로는 공유처럼 다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그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명법 적용 안 한다는 거.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상 인정되는 담보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적용받는 명의신탁 원칙적으로는 무효라는 거. 부동산 실효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행 전에 명의계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해진 그 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으니까 해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렇게 가면 되겠죠.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면 채권적으로도 무효. 당연히 뭐 공부상 등기해놨더라도 무효.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도예를 그리면 좋은데,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경우에는, 즉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수탁자를 내세워서 매입하는데 그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경우,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면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판례도 부동산 실효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효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부동산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신탁자에 대해서 매수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탁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처분 후 그 처분 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무효인 명의수탁자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증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고, 명의신탁자 등기에 대한 신탁자 명의의 가등기 문제,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는 그 합의에 의한 채권적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 예약이 없음을 이유로 그 가등기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나 실명법 제정 전에 명의신탁을 하고 그 해지에 따른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더라도 실명법 시행 후 1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명의신탁정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때 가등기도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형과 그 법적 처리 양자간 명의신탁. 근데 A 소유의 부동산을 B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끼리 하는 거. 부동산 소유자,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하는데,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라는 거. 따라서 법리상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다라는 거. 그러므로 수탁자 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법상 수탁자 등기는 무효라는 거죠. 말소되어야 한다. 이때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인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해지 대상이 없는 겁니다. 유효한 거라야 해지를 하지. 무효니까 그냥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죠. 일필토지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않아 토지 전부를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실명법 소송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인 등기를 경유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효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 아니라는 거. 이때 수탁자가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실명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해 버렸다면은 요게 옛날 판례입니다. 취득하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책임을 진다 했는데 요게 근래의 판례가 바뀌어서 수탁자는 이때 횡령죄 책임 인정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근래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A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B가 매수하면서 C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A에 있는 등기를 명의수탁자인 C 앞으로 등기해 두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C가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전히 소유권이 A한테 있게 됩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실명법 소송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인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때 신탁자 즉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수탁자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없다라는 거. 따라서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무효인 등기를 말소시키고 등기를 매도인에게 복귀시키고 난 뒤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실명법 시행에 의해서 무효로 된 후에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왜? 매도인은 신탁자인 수탁자한테 매매 대금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 시행된 계약 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 매매가 있는 거니까 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유해 준 경우 일단은 수탁자가 그래 알았다 신탁자 너 앞으로 등기 이전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등기가 수탁자한테 오면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라는 거. 이때 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어도 요거 횡령죄 안 된다로 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세 가지 형태 다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 아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자가 대금을 주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던 어쨌든 대금을 실제로 신탁자가 부담하면서 수탁자를 내세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탁자 사신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함이 없이 수탁자에게 등기가 되게 된 경우 이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매매계약 체결한 매도인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자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 그 명의신탁자증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걸 몰랐을 경우에는 등기 갖춘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을 수탁자가 취득해 버립니다. 그때 뭐 제공받은 매매 대금이 있다면 그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실제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매수자금 상당액 그게 그 부당이득 대상이 되는 거고,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목적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수탁자가 처분하도록 행정제 안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탁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악이라면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되더라도 그 매수인 그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그게 무효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여기서의 제3자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적어도 대항력 이상의 권리를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제3자 실명법상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한다는 것.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제공된 금액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거.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일지는 몰라도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부당이득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실명등기를 위반한 신탁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유예기간 다 지났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했던 그 명의신탁인데 이라면은 그런 게 밝혀지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뭐 실명전환 의무 제외 사유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종교단체 뭐 향교 등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중 관련한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교단체와 관련된 명의신탁,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그 명의신탁을 유효하다고 봤던 그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머지들은 쭉 읽어보시고,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